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지난 주말에 책 이벤트 하나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첨자 20분 이렇게 확정되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번에 신청을 하셨지만 정말 아쉽게도 당첨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당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왼쪽에 계신 20분 오늘 저녁에 교보문고에서 카톡으로 발송 예정이며, 혹시나 내일까지 카톡이 안 온다 그러시다면은 이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바로 또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또 내용 봐야겠죠. 오늘의 경제 뉴스는 뭐가 있었는지 정말 빠르게 핵심만 보고 스피드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CPI 다행입니다. CPI가 딱 예상만큼 나오며 증시는 어느 정도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예상은 6.0인데 딱 6.0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지역은행 주식들이 엄청나게 급락했던 그 기업들 빠르게 반등을 했으며, 제2의 SVB다 라고 했던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무려 40%나 넘는 폭등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은 좀 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CPI 하나 잘 나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조금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 이벤트를 바로 CPI가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엄청나게 상승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 주 FOMC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빅쇼트 주인공 SVB 큰 문제 아니야. 이틀 전만 하더라도 2000년, 2008년, 2023년 항상 똑같았다. 오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은 실패한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입장을 전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했는가? 바로 SVB 파산 사태가 매우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렇게 낙관적인 시각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급하게 전망을 바꾼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빠른 미국 당국의 대처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의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 뭐 대표적인 뭐 비관론자 아니겠습니까? 요 사람마저 낙관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진 않겠구나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호이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 차트를 보니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가는 3,250만 원으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코인이 무려 3일 동안 30%나 급등하는 불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일단 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에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은, 코인 요 세 개가 각광을 받았다고 하며, 그리고 이번 CPI도 또 잠잠하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긍정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며, 코인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지금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일단 그냥 차트만 보자면은 전 고점 뚫었고 거래량 터진 양봉 나왔고, 추가적인 뭐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한번 계속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드론 vs 러시아 전투기. 이 소식은 진짜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진짜 좋겠는데, 도대체 무슨 소식이길래 기릿이 이렇게 좀 쫄아있나라고 봤더니, 우크라와 러시아가 다 있는 흑해 있죠. 여기서 미군 무인기가 정찰을 하고 있었는데 추락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추락했나? 그게 아니래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투기가 연료를 뿌린 바 있고, 그리고 그 연료를 뿌리던 전투기랑 부딪혀 드론이 추락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러시아는 당연히 다른 입장이겠죠. 아니다, 그냥 지 혼자 조정력을 상실하고 흑해로 그냥 추락하더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추락한 거는 또 결국 미국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나?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미국과 러시아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고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나 사건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언급도 했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큰 일로 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이 와중에 갑자기 전쟁 소식, 전쟁 확대 소식 나오면은 진짜 골치 아프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나요? 최근 들어 금리가 낮아진다는 소식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조금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려 11%까지 올라갔던 자동차 할부 금리가 이제는 좀 낮아져서 6개 카드사의 금리는 5.8에서 9.2% 수준으로 조금은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같은 금리는 작년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높은 금리라서
야, 아직도 이 가격 주고 내가 차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상단에서 변곡점을 만났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또 판매되는 차량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 현대 기아의 실적이 또 좋아질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럽판 IRA 연기. 원래 어제 발표하기로 했던 유럽판 IRA 법안인 CRM의 요 녀석이 내일 발표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었나 보죠. 다만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밝혀진 걸 봤을 때 뭐 어차피 우리가 예상하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리튬, 니켈 등 주요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오늘까지 2차전지, 금속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내일 또 이 상승이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M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지금 환호를 지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석가탄신일 그리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때까지 석가탄신이랑 성탄절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면 괜히 기분이 나빴죠. 그리고 참고로 올해 5월 27일 토요일날 부처님 오신 날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쉬지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두 개가 드디어 대체 공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5월 27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29일 이때 있죠. 월요일 날 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 길이 우리가 노는데 왜 아쉽나? 바로 주식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저 길에선 그냥 일주일 내내 토요일 일요일 또 빼놓지 않고 그냥 주식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판데 이렇게 하루 장이 또 안 열린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쉽지만 또 놀러갈 생각에 기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산 상위 1%는 얼마일까요? 우리의 목표는 한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크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보다 조금 낮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이제 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부자의 퍼센트가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1%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상위 1%면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갖고 있으면 1%일까? 이거를 봤더니 작년 기준 순자산 기준, 순자산은 부채를 뺀 금액이죠. 빚 낸 거 말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통틀어서 딱 보면은 32억 8천만 원 넘게 있으면은 상위 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상위 1%면 한 100억은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족의 대부분의 재산은 당연히 부동산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21년 작년이 아니라 21년 순자산 기준을 보면은 1%는 29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 넘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0.1%는 76억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80억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 순자산이 100억 정도 있으면은 전국에서 0.1% 안에서 딱 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10%는 21년에는 9억이었는데 지금은 10억 정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순자산이 10억 정도 있다. 그렇다면은 상위 10% 안에 있는 자산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SK 하이닉스. 지금은 조금 피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도 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2% 넘게 넘는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하락 닉스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IBK 투자증권은 오늘 마침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뭔가? 바로 1분기 반도체 수요 부진이 예상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심하다는 표현을 쓴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왼쪽의 차트를 보다시피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SK하이닉스를 단기로 봤다면은 지금 당장은 비중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장기로 본다면은 한 1년 이상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10만 닉스, 12만 닉스 혹은 그 위에 있는 뭐 15만 닉스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실적 우려 때문에 떨어지는 이 하이닉스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예상보다 조금 더 나쁘다고 하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이 아니라 결국은 올해 하반기 내년 초반 실적이겠죠. 그때 회복할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엠로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갑자기 왜 상한가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상한가를 간 이유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이죠. 바로 삼성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엠로의 최대 주주가 삼성 SDS로 변경이 되었다고 공시가 나왔고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엠로는 공급망 관리, 구매 관리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인데 AI에 관련된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혹시나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EV9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클 것 같은데 아마도 팰리세이드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휠도 정말 특이하게 생긴 걸 볼 수 있고 앞라인은 뭔가 살짝 레이 같은 레이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뭐 실제로 보면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뒷모습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나저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지 진짜 크게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내장에는 이런 식으로 전기차 느낌을 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차를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내장재 같은 게 전부 다 친환경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넣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차에도 가죽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친환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러한 것들로 전부 다 넣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캠핑족 분들은 진짜 좋아할 만한 차량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불법 OTT가 유행. 요즘 땡땡TV라는 곳이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는 OTT에서 보는 영상 콘텐츠를 공짜로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국내 OTT 이용자 수보다 그 불법 사이트의 조회수가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지난주에 공개된 더 글로리 있죠. 그게 편당 300만 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본다고 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OTT 업계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OTT를 넘어서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그 피해가 누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또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OTT는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OTT는 또 제작사에게 돈을 그만큼 투자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K 콘텐츠 미래에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바로 이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았는데 하지만 지난주인가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 사이트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늘었고 하는 길에 근데 이런 거 그냥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차단해봐야 다른 사이트를 또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잡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 맨날 불법으로 본다고 하죠. 그런 것들도 꼭 빠르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GPT 4.0 등장. 야, 이번 주에 나온다더니 진짜 등장했네요. GPT 4.0. 3.5 버전이랑 비교해서 매우 뛰어나게 변신했다고 한데요. 일단 정확도가 많이 좋아졌으며 그리고 이미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계란, 밀가루, 우유 이런 게 들어있는 사진을 딱 보여주고 야,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은다면은 이런 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며 이러한 속도대로 성장을 한다면은 10년 뒤에는 다수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일단 캐셔 같은 직업은 정말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물건만 올려놔도 AI가 알아서 이 물건은 얼마고 다 찍어서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에 결국은 인건비보다 이런 AI 가격이 싸지는 그 순간 그 직업은 사라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외에도 지금은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전문직들 이 전문직들도 얘네가 더 똑똑하고 더 빠르게 해답을 준다면은 거기에 있는 직업도 최상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또 사라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이 있겠죠. 어쨌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육개 가격 3,000원 돌파. 생닭 가격이 3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닭을 주재료로 하는 식당은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여름이 되면 삼계탕, 치킨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닭값은 큰 게 3,19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 관련된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계란값이 왜 이래? 요즘 전 세계 계란값이 들쑥날쑥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은 조류독감이 유행하면서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요즘 계란 싼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산지 계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 세계랑 반대로 왜 폭락까지 하는가 봤더니 조류독감 영향이 일단 적고 그리고 양계 농가들이 공급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역시 이걸 보니까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양계 농가들이 생산비를 챙겨가지 못할 정도로 난방비와 사료값이 정말 많이 올라서 계란 생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본전 또 못 찾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조금 더 악화된다면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공급이 줄어들고 결국은 또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거는 인플레 때문이다 라고도 또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인플레가 좀 과거만큼 아니더라도 한 반 정도는 꼭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